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요 뉴스를 스케치해드리는 HTC 뉴스캐치의 탑프로입니다. 5월 25일 일요일, 오늘도 거품없이 정직하게 오늘의 미국 뉴스를 스케치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입니다. 학자금 대출 연체로 수백만 명의 신용점수가 급락했습니다. 트럼프 세제안 부자 감세와 복지 삭감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텍사스의 시민권 증명법이 투표권 제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로 첨단 의료기기 수입에도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번에는 EU의 50% 관세로 위협하며 무역 전선 확대에 나섰습니다. 웨스트포인트가 다양성과 인권 교육을 전면 삭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아프간 전쟁 동맹자들의 보호신분을 철회했습니다. 트럼프가 온실가스 배출 제한 폐지로 기후 대응을 중단했습니다. 러시아가 약해지는 상황에서도 트럼프는 제재보다 협상을 택했습니다. 이란 시민들이 경제 절망 속에 체제에 대한 분노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오늘도 뉴스캐치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학자금 대출 상환이 본격적으로 재개되면서 수백만 명의 신용점수가 급락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일부는 100점 이상 떨어졌고 금융 생활이 사실상 마비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아람 기자 연결합니다. 이 기자,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나 심각한 겁니까? 네,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 분석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동안 학자금 대출 연체로 인해 신용점수가 100점 이상 떨어진 사람이 220만 명에 달하며 이 중 100만 명 이상은 150점 이상 폭락했습니다. 이 정도 하락은 보통 파산 이후에나 나타나는 수준이고요. 신용점수 650점에서 400점대로 떨어지면서 차량 구매나 주택 임대가 즉각적으로 거절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신용점수가 그렇게 갑자기 떨어지게 된 원인이 뭔가요? 연체는 물론 잘못된 고지나 행정착오 문제도 지적됐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유예됐던 학자금 상환이 2023년 말부터 단계적으로 재개됐지만 많은 이들이 명확한 고지 없이 연체 상태에 놓였습니다. 특히 켄터키주에 사는 티나 존슨 씨는 사라 $40의 연체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기존 650점이었던 신용점수가 418점으로 떨어졌고 차 구입 계약도 파기됐습니다. 그녀처럼 이메일이나 우편으로도 고지받지 못한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그렇다면 경제 전체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신용점수가 하락하면 개인 금융비용이 오를 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문제는 아직 연체로 공식 집계되지 않은 540만 명이 있다는 점인데요. 이들 중 상당수가 곧 연체자로 분류되면 더 큰 충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디스 애널리틱스는 이번 현상이 미국 경제 성장률을 약 0.13% 낮출 것이라 분석했으며 소비 위축, 대출 거절 증가, 사회적 불신 확대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신용점수 회복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요? 맞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신용점수는 하락은 빠르지만 회복은 매우 느립니다. 일부는 2년에서 3년이 걸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고요. 플로리다 출신 21세 졸업생 저니 버틀러 씨는 168점이 떨어지며 아파트 계약과 로스쿨 진학 계획이 전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신용 하나로 삶의 전반이 흔들리는 현실입니다. 네, 생생한 보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아람 기자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행 중인 One Big Beautiful Bill은 부유층 감세와 저소득층 복지 축소가 핵심입니다. 하원에서는 가까스로 통과했지만 상원 수정과 재표결을 앞두고 정치적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이를 통해 공약 이행을 내세우지만 민주당은 부자 감세와 서민엔 복지 삭감이라면서 역공에 나섰습니다. 2026년 중간선거가 트럼프 정책에 대한 실질적 국민 심판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트럼프표 경제 실험이 공화당의 희망이 될지 독이 될지 주목됩니다.
미국 텍사스주에서 시민권 증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합법 유권자들도 투표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미정 리포터, 어떤 내용입니까? 네, 텍사스 주정부는 새 법안을 통해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명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권, 출생증명서, 귀화증명서 등이 해당되는데요. 이름이 바뀌었거나 문서를 분실한 경우 등록이 거부될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결혼이나 이혼으로 이름이 바뀐 여성 유권자들, 그리고 고령자, 저소득층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거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극히 드문 비시민 투표를 막기 위해 수많은 합법 유권자의 투표권을 차단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조치를 강하게 밀고 있다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유권자가 시민임을 입증해야 한다며 행정명령까지 내렸지만 일부 주에서는 위헌 논란으로 중단된 바 있습니다. 현재 텍사스를 포함해 절반 가까운 주에서 유사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전국적으로 파장이 예상됩니다. 특히 텍사스는 작년 기준으로 미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투표율을 기록한 바 있어 이번 조치가 투표율을 더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HTC 뉴스캐치 유미정이었습니다. 투표는 국민의 권리인데 시민권자조차 그 권리를 잃게 된다면 정말 큰 문제가 되겠군요. 유미정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독일의 의료 혁신 도시 메디컬 밸리에서 개발된 최첨단 CT 스캐너 네오톰 알파는 환자의 장기와 뇌를 정밀하게 촬영할 수 있는 획기적인 장비로 미국 병원들에 대거 수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산 제품에 최대 50%의 관세를 예고하면서 의료 장비도 예외 없이 타격을 받을 전망입니다. 업계는 관세로 인해 병원과 환자들이 장비 도입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되면 결국 생명과 직결된 진단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병원이 사용하는 고급 의료기기조차 지정학적 변수와 정책 혼선에 흔들리고 있는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에 최대 50% 고율 관세를 예고하며 무역 전쟁의 타겟을 중국에서 유럽으로 바꿨습니다. 유럽이 협상에 소극적이라는 판단 아래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분석되지만 유럽은 쉽게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실제 관세가 적용될 경우 미국과 유럽은 물론 전 세계 경제까지 충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웨스트포인트 졸업식 연설에서 DEI, 다양성, 형평성, 포용과 비판적 인종 이론, 교육을 없앴다고 선언했습니다. 실제로 사관학교는 시스템적 인종차별, 페미니즘 같은 용어를 강의 안에서 삭제하고 여성 소수자 학생 모임도 폐지했습니다. 교수와 학생 일부는 비공식 채널로 저항하고 있지만 트럼프의 군내 이념 개입에 비판이 거셉니다. 학문 자유와 군사 교육의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아프가니스탄 출신 전쟁 동맹들에게 부여됐던 임시 보호 신분 TPS를 종료하기로 하면서 수천 명이 7월부터 추방 위험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들은 미군과 함께 일했던 통역사, 기술자, 여성 운동가 등으로 탈레반 보복 가능성이 매우 높아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참전 용사들과 인권단체들은 미국이 약속을 저버렸다면서 강하게 반발했고 법적 대응도 시작됐습니다. 전쟁에 함께한 동맹을 이렇게 버릴 수는 없다는 외침이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석탄과 가스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 제한을 전면 폐지하는 계획을 EPA를 통해 추진 중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말기에 도입한 탄소 배출 규제는 전력 가격 인상과 에너지 수입 증가로 이어진다며 이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PA는 온실가스는 기후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기후 전문가들은 이 조치는 지구온난화 방지의 마지막 기회를 망치는 결정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세계 2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만큼 이번 조치는 전 세계 기후 전략에도 큰 충격을 줄 전망입니다.
러시아의 전쟁 지속 능력이 약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테러 압박 대신 협상과 무역 거래를 모색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고위 당국자들은 지금이 러시아에 가장 큰 외교적 압박을 가할 타이밍이라고 분석합니다. 러시아는 장비, 병력 모두에서 심각한 손실을 겪고 있으며 무기 재고는 조만간 바닥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푸틴과 통화 후 추가 제재나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을 밝히지 않았고 유럽과 교황에게 중재를 맡기겠다는 입장까지 내비쳤습니다. 이란 테헤란 시민들은 끝없는 경제 제재와 부패, 고물가 속에서 생존을 위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년 새 화폐 가치가 반토막이 나고 식료품 가격은 매일 바뀌고 청년들은 미래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제재 완화를 위해 미국과 핵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국민 다수는 회의적인 시선입니다. 일부 시민은 차라리 체제가 무너지는 편이 낫다고 말할 만큼 절망에 빠져 있으며 테헤란의 쇼핑몰과 바자르는 손님 없는 활기로 가득합니다. 희망 대신 체념이 자리 잡은 이란 정권과 서민의 온도차가 극명해지고 있습니다. 헬렌 켈러가 또 이런 말을 했네요.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들로도 가득하다라고 말이에요. 오늘 승리의 하루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뉴스캐치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진행의 탑프로였습니다.